40대 50대 직장 퇴직자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브랜드가 남자분들은 치킨집, 여자분들은 카페 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수익장벽이 굉장히 좀 낮은 업종 중에 하나예요. 저라면 그런 불안정적인 그런 카페나 아이스크림 이런 프랜차이즈보다는 조금 더 진입장벽이 훨씬 더 높은 포르쉐는 고시원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일단 고시원이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기존의 고시원들 인수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시장 끝났다. 지금은 웬만한 고시원들은 거의 다 이제 리모델링 상태가 좋진 않아도 그래도 웬만큼은 좀 깔끔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또 권리금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전에 23년도 요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1억대 안에서 방 40개를 인수를 하던 시대가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고시원을 2억 얼마에 사고 인테리어를 막 8천만 원씩 또 써야 되면 또 합치면 그것도 3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억을 주고 오래된 고시원을 인수하여서 영업하는 게 올바른 투자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시드가 3억 내지 뭐 4억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신설로 공실 상가를 들어가서 100평 정도 되는 상가에 월세를 600 이하로 구해서 거기서 우리가 룸 20개를 뽑아서 고시원으로 영업을 한다. 마포구나 서대문구, 이대, 서강대, 홍대, 연세대 이 지역에서는 지금 신설 고시원들도 120만 원을 받아요. 방당. 뭐 조금 넓으면 150만 원도 받아요. 그래서 룸을 20개만 뽑아도 매출이 100만 원만 잡아도 사실 2천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월세랑 관리비랑 이런 거 빼도 순이익이 한 1200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숙박업만큼 순이익이 1200 나는 업종 중에 투어를 하는데 가장 편한 거는 고시원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설비가 평당 한 400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100평 하면 한 4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 이 4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설로 하게 되면은 뭐 4억 5천에도 팔리고 5억 5천에도 팔리고 팔리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마포구나 저희 강남구 등지에서 실거래된 사례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투자는 3억에서 3억 5천 정도를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4억에서 4억 5천에 지금 엑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많이 들이지만 그 시설비가 다 날아가는 게 아니다. 지금 만실로 돌아가고 있고 공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마포구나 강남구 저기 성수 쪽 이런 학생들이 많은 상권에서는 신설로 고시원을 하게 되면은 오피스텔보다도 지금 월세를 더 많이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 근데 오피스텔은 여러분들 보증금이 일단 500에서 1000만 원 또 내지는 뭐 2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크게 잡혀야 되지만 사실 우리의 신설 고시원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보증금만으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두 달치 월세 정도의 보증금만 받아서 하는 경우 그리고 단기 1개월 거주 또는 뭐 초단기 뭐 2주 이렇게 머무시는 분들의 수요도 우리가 다 그런 고객들 다 가져오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 컨설팅 멤버 중에 한 분이 인천에 계양구 있죠. 호텔을 하나 인수를 했는데 이제 시설이 거의 다 돼 있어서 이제 리모델링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을 권리금 2천만 원 정도에 굉장히 저렴하게 인수를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소품 놓고 사진 촬영도 하고 저희 작가님 가서 사진 촬영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에어비앤비에 숙박에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바로 9박 10일짜리 거기에 바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약이. 뭐 물론 이게 뭐 숙박료가 그런 9박 손님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원대 정도로 높은 매출비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시작부터 느낌이 너무 좋잖아. 그죠? 에어비앤비 듣자마자 바로 에어비앤비로 예약이 2건이 들어오고 한 달 살이로도 저희가 한 7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텔을 달방으로 바꿔서 스테이로 영업 전환을 한 사례인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하는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카페나 프랜차이즈, 뭐 떡볶이,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도 숙박업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이제 사업을 처음에 직장을 그만뒀을 때 커피 부자재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저희 아는 동네 형님들이랑 같이 두 분이랑 모여서 저까지 3명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 하나가 카페 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낮은 업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40대 50대 직장 퇴직자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브랜드가 남자분들은 치킨집, 여자분들은 카페. 왜냐면 치킨집 왠지 자기가 새벽까지 막 밤늦게까지 닭을 막 튀겨야 될 것만 같고 막 근데 상대적으로 카페는 느낌이 아침에 일찍 문 열어가지고 커피도 이렇게 직접 내리면서 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토스트랑 같이 세트 메뉴로 해가지고 5,000원 내지 6,000원짜리 뭐 너무 좋은 그런 이미지들이 생각이 나잖아. 주로 접근을 하기 쉬운 업종이 카페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페를 하더라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인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월매출이 1000만 원 이상 찍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1인 매장으로 사실 1000만 원 이상 찍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순익률은 한 20% 정도 세전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순익을 많이 가져오시는 분들은 뭐 자기는 30% 이상 남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1년 뒤에 종소세를 낸다거나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사실 한번 때려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해서 수익률을 좀 봐야 되고,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업종들보다는 우리가 초기에 좀 투자금이 높지만 최대한 한 5년 이상, 뭐 7년 이상까지도 꾸준하게 월세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저는 숙박업이 되게 유일하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숙박을 하기 때문에 뭐 좋다, 뭐 이거를 무조건 해라, 그런 말보다는 왜 숙박업이 좋고 왜 숙박업이 직원을 많이 안 써도 매출이 크게 나고 순익이 왜 큰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고 아 진짜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한계 지점을 해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설명보다 직접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그런 뭐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가맹 뭐 창업 설명회를 가서 듣는다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이 숙박업만한 높은 수익률과 투입되는 시간이 이렇게 적은 사업은 숙박업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물론 이제 뭐 고시원업이라든지 아예 뭐 스테이로 중장기 상품, 중장기 이제 뭐 2달, 3달 이상을 이제 파는 그런 숙박 상품 말고, 요새는 또 꼬모제에서는 이제 호스텔이나 공유 숙박을 대형화시키는 약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한두 객실만 돌리는 게 아니고 한 건물에서 한 20객실 정도를 돌려보는 거죠. 여기서 나는 매출이 과연 어느 정도 될지. 앞으로는 이제 에어비앤비 정책상 그런 합법적인 이런 매물들이 상단에 랭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케팅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후기 작업이라든지 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사업자들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숙박업이 좀 최고지 않을까. 숙박업이 또 안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다른 직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순익률과 내 시간 투입이 가장 적은 사업은 숙박업이다. 숙박업 자체는 매출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시원으로 따지면은 방이 20개면은 매출이 2천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신설 고시원의 경우에 월세를 100만 원 정도 받아서, 또 여기서 이제 100만 원 하면은 어떻게 월세를 100만 원 받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컨설팅 했던 우리 점주님들 사이트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에서 가보면 최소 월세 120에서 150 이렇게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빈방도 없어요. 다릅니다, 시장이. 이렇게 한 달만 머물 수 있는 이 객실에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조금 비싸도 한 달만 거주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방이 20개여도 매출이 2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보통 프랜차이즈들이 한 4,500에서 1,000 요 정도대로 나와요, 매출이. 평범한 그냥 가맹 프랜차이즈들. 여기서 4, 5천 정도 나올 때의 순익률이 만약에 15%만 잡아도 6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적은 대신에 순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뭐 2천 정도를 매출로 본다고 적게 보지만 순익률이 높기 때문에 타 프랜차이즈였으면 2천이면 거의 망하는 수준인데, 우리는 순익률이 거의 40%에서 최대 50%까지도 나니까 월 1,000만 원 이상은 쉽게 벌어간다. 대신에 이제 시설비가 조금 높다. 근데 시설비가 높은 것도 아니야, 생각해보면. 왜냐면 베스킨라빈스, 투썸 이런 업종들이 다 평당 200에서 250 정도 인테리어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비랑 로열티 이런 보증금 다 제외하고 점포 구매 비용도 꽤 들어가요. 보증금과 1층 같은 상가의 경우에 역세권들은 기본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점포 구매 비용 자체를 1억 이상을 잡는데, 거기다가 시설비를 뭐 80평의 시설을 하면 그거 인테리어비도 거의 2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3억 5천 나오죠. 대조를 해보면은 비슷한 3억 5천을 태울 거면 저라면 그런 불안정적인 그런 카페나 아이스크림 이런 프랜차이즈보다는 조금 더 진입장벽이 훨씬 더 높은 숙박업을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